집값의 90%를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팔고 이사를 갈까요? 이 사연을 선정한 이유는요, 풀 대출로 해가지고 내가 집을 사면은 계속 올라야 되거든요. 문제는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 마음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오늘 사연자분 같은 경우도 과연 이 집을 안 오르니까 팔아야 되는지 기준점을 좀 잡을 수 있도록 이 사연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제 인생에 희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90% 대출을 받았던 날보다 딱 하루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들 자는 새벽에 일을 나가서 밤늦게 집에 돌아옵니다. 2년째 투잡을 뛰지만 단 한 푼도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부자는 꿈도 꾸지 않고요, 평범하게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계약서를 쓴 날, 대출을 받았던 날, 제 삶이 언제부터 꼬였을까요? 저는 20살부터 헬스 트레이너 일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매달 500만원씩 꼬박꼬박 들어왔어요. 어차피 많이 써도 월급날은 또 오니까 있는 대로 쓰고 소비하는 그야말로 욜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붙어 개인 헬스장까지 열게 됩니다. 그때 딱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때 정말 헬스장 너무 힘들었죠. 그해 7월 갑자기 청약 당첨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부동산에 붙자도 관심 없던 시절 친한 형이 지금은 청약해야 된다고 말하길래 넣어봤는데요. 당첨되고 고민하는 말이 유행하던 그 시기 완전 행운아였죠. 심지어 제가 알 정도로 유명한 브랜드의 아파트였어요. 이제 여길 들어가냐 마냐의 고민만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대출을 받아야겠지만 그땐 집값이 쭉 오르던 시기였거든요. 지금까지 집값이 계속 올랐었고 앞으로도 오를 테니까 우리 가족이 들어가서 살 집이니까 문제없겠지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기회를 잡겠다는 마음으로 덜컥 집값의 90%를 대출받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네요.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있고 여기서 신혼생활하면 되겠다는 생각에 여자친구에게 당당하게 프로포즈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을 내고 결혼식까지 끝내니 땡전 한 푼 없더라고요. 돈이 남아서 펑펑 쓰던 시절에서 빈털터리가 된 거죠. 심지어 제 생각과 다르게 계약 시기보다 1억이나 떨어진 집값, 헬스장 사업은 여전히 매출이 나오지 않았는데 멘붕이었습니다. 아내가 가장 예쁜 시절, 비교적 어린 나이였지만 저를 믿고 프로포즈를 받아준 거거든요.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집이 생기자마자 나만 믿으라며 청혼을 했는데 너무 미안합니다.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에 헬스장은 바로 지인에게 넘기고요. 그때부터 투잡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벽 3시에 환경미화원 출근, 아침 11시에 퇴근, 점심 12시부터 온라인 사업 공부 및 택배 발송, 오후 5시 헬스장 출근, 밤 11시에 집 도착. 진짜. 하루에 3-4시간 자는 삶을 2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 돈 많이 모았겠다 말을 하는데요. 현실은 저축은 제로, 대출 때문에 돈만 줄줄 새는 상황입니다.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합치면 소득의 50%가 빠져나가는데요. 차라리 이 집이 좋은 집이었다면 대출이자 내는 게 아깝지가 않은데 보면 볼수록 이 아파트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요. 저의 최종 목표가 송도 입성인데요. 희망을 가져보고 싶어 사연을 써봅니다. 저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오늘이 원동력입니다. 저를 믿고 기다려주는 아내, 아빠 오기를 기다리는 아이를 생각하면 포기하고 싶다가도 발걸음을 다시 돌립니다. 일을 쉬는 토요일마다 딸이 놀아달라고 말할 때 피곤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닌 더 좋은 곳으로 같이 가고 싶어요. 나중에는 매일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여행도 다니고 싶습니다. 아이가 아빠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를 믿어준 아내에게도 걱정 없는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대단하시다. 지금 30대 초반이세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현재 12시간 인생, 닉네임이 12시간 인생님, 가계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의 시세인 것 같아요. 4억 5천 정도 지금 시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식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 대출이 3억 7,650만 원 지금 대출이 되어 있고, 헬스장 그 사업을 하시면서 받은 대출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도를 했다고 친다면 자산 부채 순자산은 7,400만 원 정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외벌이로서 지금 월 소득을 환산을 하면 월 580만 원 정도 소득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130만 원이에요. 와, 그리고 거기에 원금까지 플러스하면은 200만 원을 월 원리금으로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가족 관계가 두 분이 계시고 아이가 첫째가 딸이 있고 현재 아내분이 좀 임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런 마음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분의 또 가장 큰 고민이죠. 인천 쪽에 평생 살 집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몸떼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면 팔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팔았는데요. 괜찮을까요? 이제 팔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으셨고요. 네, 이분이 지금 현재 인천에 살고 계시고 앞으로 또 인천에 거주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인천에 대해서 우리 또 유디님께서 친절하게 인천 지역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인천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어떤 기준으로 집을 판단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되실 겁니다. 인천이 어딨냐면은 수도권에서 가장 왼쪽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지역이 전체가 다 인천이에요. 인천의 큰 특징이 뭐냐면 산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좀 나뉩니다. 계양산, 천마산, 원적산. 이 철마산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에 사는 사람이 조금 달라요. 왜냐면 인천 사는 사람들은 이 산이 되게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지하철 라인도 딱 여기까지 끊겨 있어요. 산의 우측에 사는 분들은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산의 좌측에 사는 분들은 인천 자체적인 그 직장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접근 방법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로 그 산 우측에 있는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이분들은 수도권에 있는 업무직에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강남에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강남 접근성이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 7호선 라인이 강남으로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이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부평이랑 계양구 쪽인데 특히 이제 이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이 강남 접근성을 좀 유심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산 좌측에 있으신 분들은 서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교통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눈에 보이는 거, 환경, 새 아파트, 뭐 신도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천의 가장 좋은 지역 중에 하나가 여기 송도거든요. 인천의 강남이죠? 인천에서 가장 끝에 있거든요. 근데 왜 송도가 가장 좋냐면은 환경이 좋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송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강남이나 뭐 시청이나 여의도에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교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아파트, 주변 환경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송도의 거리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너무너무 좋잖아요. 네. 네. 또 하나는 청라예요. 바로 위에 청라 신도시가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송도와 비견될 만큼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송도와 청라가 가장 외곽에 있지만 환경적인 측면이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인천을 보시면은 여기 1호선 라인이 있거든요. 1호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긴 노선이잖아요. 제가 동인천역을 보니까 1908년에 생겼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오래된 오래됐다는 거잖아요. 거죠. 네. 그리고 지금과 같은 1호선을 운영한 시점은 1989년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기준으로 이 1호선을 만들었냐. 이 지역에서 가장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 1호선 라인이 가장 오래전부터 인천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다. 아, 네, 그러면 그 구도심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구도심이겠죠. 지금은 선호도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객론을 한번 볼게요. 인천에서. 근데 여기가 1호선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호선 라인이 제가 구도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빨간색으로 색칠한 그 아파트 단지가 앞으로 들어올 새 아파트인 거고 이 파란색으로 색칠한 단지가 이미 들어온 5년 이내의 새 아파트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굉장히 새 아파트가 많아요. 이제 구도심이지만 지금 재개발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한 도시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천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송도나 청라도 좋지만 이런 재개발을 통해서 환경이 변하는 지역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파란색도 많고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네요. 그럼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은 전세 가격도 하락할 수 있고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면도 같이 고려해 보면서 내 집 마련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충동 소비 약간 이게 좀 심했어요. 거의 맨날 진짜 시켰네. 맨날 시켰네. 그거 한번 시키면 2만 원 기본 됩니다. 지출 93%잖아. 카드값이 일단 100만 원이 나가요. 그리고 나서 변하는 가격. 아, 기가 막힙니다. 저축 퍼센테이지. 절반을 모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축을 하려면 막 가계부를 막 다 쓰고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필요 없어.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가계부 따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냥 자동화하면 된다고 하셔서 돈은 그 모으는 결과만 보면 돼요. 저축하는 시스템을 확 짜버리잖아요. 그럼 돈이 안 모일 수가 없거든요. 와, 대박이다. 내가 돈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가 이 돈을 모아서 반드시 뭘 하고 말겠다.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거, 5천만 원 할 수 있는 거, 1억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동생이랑 더 좋은 월세집에 가는 수준이 아니고 동생이랑 집을 샀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제가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코드림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목소리가 좀 밝아서 다행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닉네임이 12시간 인생이에요. 네, 이 12시간의 의미가 뭔가요? 하루가 자고 일하고 하다 보니까 24시간은 사는 것 같지가 않고 12시간씩 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 작성하게 됐어요. 네. 저희 3명이 같이 이제 사연을 보면서 되게 막막해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이제 아이와 그 둘째까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이거를 좀 잘해볼 수 있을까라는 되게 노력하시는 모습이 되게 느껴졌어요, 사연에서도. 근데 어떤 마음으로 또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셨는지도 좀 한번 듣고 싶어요. 평생 계속 제가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네, 언젠가는 하나만 일하는 날이 올 거고 이러면은 그 소득이 줄을 텐데 그게 유지가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사연 보냈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인천에서 이제 계속 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데는 어디세요? 솔직히 현재로는 진짜 가고 싶다라는 느낌보다는 네. 안정적이고 싶다라는 느낌이 더 강해요. 자본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송도는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당장은 송도로 들어가서 살기보다는 네. 인근에서 살다가 나중에 아기가 다 크고 나서는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하거든요. 네. 돈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현재로. 근데 또 저희가 또 이제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새벽에 또 이제 환경미화원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송도예요.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면은 네. 이제 아기가 뭐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송도에서 이제 환경미화원 일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뭐 네네. 이런 부분들이 네네. 걱정이 되시는 부분인가요? 그쵸, 네네. 좋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저희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같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되게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지도 좀 와닿았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12시간 인생님 정말 가장 지금 큰 고민이 지금 있으신 거잖아요. 자모님이 아주 정말 통화 끝나면 정말 희망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맞죠?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바로 바꿔드리도록 할게요. 네, 12시간 인생이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원과 모임입니다. 네, 우선은 저는 그 12시간 인생님이 아무리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더라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맞아요. 네,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태어날 둘째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이악 물고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해나간다라고 하면 원하시는 그 송도 입성이 그냥 꿈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천에 아파트 갖고 계시잖아요. 브랜드 아파트. 그게 지금 분양받은 때 대비 뭐 오르지도 않았고 가격이 이제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대출도 90% 이상이다 보니까 그거를 들고 가는 거가 지금 많이 되게 맞아. 마음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아파트가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아파트고 이걸 반드시 팔아야 되는 아파트여서 안 오르는 게 아니라요. 지금 그 아파트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아파트를 많이 알고 있고 거기에도 가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시는 아파트가 아직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라서 안 오른 게 아니라요. 좋은데 싼 거예요. 앞부분에 앞으로 서울 집값이 한 6개월 동안에는 좀 더 조정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천이라는 지역 자체가 서울과 경기도에 되게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상승을 해야 인천까지 그 바람이 오는 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게 별로기 때문에 안 오르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지금 수도권 시장 자체가 아직은 인천까지 상승에 올 만한 그런 흐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그거를 보유하고 계시면 실제 이게 12시간 인생님한테는 좀 더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손해보고 팔고 가고자 하시는 산곡동이나 동춘동으로 옮겨간다고 하셔도 어쨌든 4인 가족이 살아야 되는 집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대출을 다시 일으키시든 아니면은 보증금을 엄청 작게 하면서 월세를 내시는 생활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가시면. 그게 저는 우리 가족들을 위한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20평대 신축 아파트에서 태어날 둘째 있죠? 까지 같이 거주하시고 이 아파트 보유하시고요. 그러면서 돈을 모으세요. 돈을 모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출 원리금이 90%이기 때문에 너무 돈이 안 모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지금 3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연을 읽었을 때는 그 3잡 중에 좀 더 뭐 부업으로 돈을 버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새벽 일을 계속 하고요. 제가 그 오후 트레이너 일을 일찍 나가면 2시부터도 나갔었어요. 근데 이 트레이너 일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 낮잠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계속 찾아다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스장에서 버는 소득이 줄 수밖에 없고 그 중간에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니 돈은 나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돈이 나가면서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것보다는 그 헬스 트레이너 일을 되게 잘하셨다고 여기 사연에서 읽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헬스장까지도 차리려고 하신 부분이면은 어느 정도 그 분야에서는 실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비용을 들이면서 새로운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지금 상황에서는 집을 보유하면서 모으는 돈을 늘리는 방향이 저는 12시간 인생님한테는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길에서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잘하는 걸로 돈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거를 찾아서 하려면 그게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돈 버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0에서 플러스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은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좀 소득을 늘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제가 그게 고민이었어요. 네. 제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계속 버는 게 맞는 건지 네. 새로운 직업을 또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도 계속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솔루션 해주시면은 네.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트레이너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돈도 더 지금보다 더 벌 수도 있고 한데 네네. 노력만 더 하면은 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맞는 방향인지 내가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건지 이런 이제 고민들이 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헬스 트레이너를 좀 더 하면서 돈을 모으는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첫째 딸이랑 같이 저녁 먹을 시간도 좀 생기고 그리고 좀 더 삶이 안정화가 될 것 같거든요. 주말에 첫째 따님이랑 같이 못 놀고 아빠가 누워있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마음이 어떠세요? 강박이 좀 있어요. 잠을 자야 된다는 강박이 새벽 일을 하면서부터 생겨서 이제 제가 잠을 안 자면은 편두통이 너무 심하게 오니까 그렇지. 예, 1시간으로 자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토요일은 트레이너 일을 안 하거든요. 오후는. 그러다 보니까 또 자다 일어나면 저녁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못 놀아주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일요일은 또 이제 새벽에 일을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일찍 자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행은 지금 거의 1, 2년 동안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못 해주니까 속상하죠. 저도요, 12시간 인생님. 저희 아들이랑 4살 때까지 한 번도 여행 간 적이 없어요. 아들 데리고 어디 어린이 대공원도 처음 4살 때 가봤어요. 근데 진짜 괜찮아요, 그런 거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딸을 위해서. 내가 아프면은 딸을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거를 다 열심히만 하지 마시고 네, 진짜 내가 같은 시간을 넣어서 나한테 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이 뭔지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첫째 따님이랑 같이 저녁도 먹고요. 그 아파트 주변에 공원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같이 걸어 다니면서 눈도 밟고 이런 시간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갖고 계시는 그 아파트 있잖아요. 이제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이 올 거예요. 보유하고 계시면요. 근데 그게 언제 올지는 몰라요,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송도란 말이죠, 우리 목표는. 그죠? 그러면 일단은 돈을 계속 플러스로 만드시는 행동들을 해나가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을 좀 상환하고서도 돈이 좀 남는다라는 때가 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가 이제 벙찌거든요. 그래서 그 송도가 어쨌든 직장이시니까 그 송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지, 송도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집이랑 격차가 어느 정도가 되지? 예를 들어 지금은 격차가 막 2억이에요. 그래서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모은 돈이랑 판 집 돈이랑 합쳐가지고 갈 수 있겠는데? 라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려면은 송도를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행동들도 같이 그거를 함께 해나가시면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송도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 네네. 제가 사실은 돈이 조금씩 남을 때가 있으면은 네. 대출금을 상환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하면 안 되고 모으는 게 먼저겠네요. 대출을 상환해서요. 그 나가는 원리금을 줄이면 돈이 또 모입니다. 아, 그럼 상환을 하는 게 먼저? 네, 일단은 상환을 해서 90%가 너무 지금 과다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세요, 계속.
계속. 네. 그걸 줄이시고 그러면 이제 돈이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플러스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 원리금 갚느라고 저축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원금 갖고 있잖아요. 원금도 지금 같이 갚아가고 있잖아요. 그거가 저축이거든요. 집에 대한 내 지분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다가 내가 계속 저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에서 근데 이 집값이 안 오르면 그 저축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근데 다행히 자모님이랑 유디님께서 그 집 좋은 집이다. 지금 현재 인천이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약간 눌려있는 상황이니 잘 버텨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계부를 좀 봤는데요. 물론 많이 버는 거 중요하죠. 소득 늘리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 지출만 좀 줄여도 그만큼 내가 좀 덜 벌어도 되거든요. 시간을 좀 더 아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계부 본인도 써보셨잖아요. 네네. 여기서 좀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가계부 뭐 봤을 때는 많이 쓰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니 생각보다 많이 쓴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식비 제가 진짜 좀 많이 먹어서 아니 많이 먹어야지. 잠도 못 자는데 먹는 것까지 못 먹으면 어떡해요. 그 식비에서 거의 다 쓰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보험료 제가 한 19만원 30만원 나가고요. 그리고 와이프랑 애기가 15만원 정도씩 나가요.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좀 많이 책정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혹시 저축성 보험인가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보험을 이제 부모님이 들어줬던 건데 그게 20년난 뭐 100세 만기 막 이런 거여서 네. 저도 부모님하고 많이 좀 다투기도 하고 폐지한다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 보니까 3년 정도 남았더라고요. 아, 3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깝지. 결국은 제가 그냥 졌거든요. 아, 네. 3년 남았다고 하니, 네, 어쩔 수 없는 그래가지고 부분인 것 사실은 같아요. 제 거는 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딱히 가족력이 있다거나 이런 게 없으면은 실제로 저도 그렇고 저도 실비 외에는 보험이 없거든요. 아, 네. 다 해지했어요. 원래는 있었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험을 하는 이유는 내가 나중에 병원비나 이제 병이 들었을 때 이거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한 거지 이 보험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넣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대비하는 차원이지. 그래서 최대한 보험료를 좀 아꼈고 대신 이제 그래도 실비 같은 건 이제 필요하니까. 근데 실비도 되게 인터넷 가입하면 되게 저렴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보험 같은 경우는 실비로 한번 이렇게 바꿔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저축이 올라가니까. 지금 집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좋은 집이에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12시간 인생님이 이 집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안 좋으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심지어 드는데 대출금까지 갚고 있으니까 되게 마음이 어려우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집은 좋은 집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 12시간 인생님은 충분히 소득도 많이 버실 수 있고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되게 창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실 것 같아요.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12시간 인생님의 사연을 보고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를 받고 많이 본인을 돌아볼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금 자모님께서 정말 좀 좋은 말씀 해주셨고 유대님께서도 대환에 대해서는 또 생각 못했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사연 보내시고 나서 통화해보시고 어떠세요? 조금 후련해요. 원하는 대답을 들은 느낌이어서 네, 진짜 마음이 후련하고 꼭 버티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정말 사연 잘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족분들에 대한 사랑이 엄청 크신 것 같아요. 누구나 뭐 다 마찬가지지만 어떤 아빠가 되고 싶은지 어떤 남편이 되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각오를 한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이 예민해졌어요 한동안. 그래서 뭐 애기도 그렇고 와이프한테도 많이 짜증도 내고 화도 많이 냈었는데 많이 미안하고 항상 든든한 아빠가 되고 싶어요. 아내분께 하고 싶으신 말 있으세요? 돈 때문에 진짜 많이 뭐라 했거든요 맨날. 많이 쓴다고? 제가 없으니까 더 뭐라 했던 것 같아요. 이유 없이. 그치. 맞아. 많이 미안하고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많이 사랑하고. 좋습니다. 네. 아유, 두 분 오늘은 뭐 좀 그러니까 외식도 하고 좀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 잠도 좀 주무시고요. 아무튼 두 분께서 해주신 솔루션에 대해서 좀 잘 복귀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연자분이 수용성이 너무 좋으세요. 아, 네. 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너무 좋으시니까 저희도 진짜 막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통은 이런 그 수용성이 좋으신 분들이요 결국은 잘 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산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많은 분들이 각자의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답이 안 나온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내 집 마련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경험이 많고 많은 투자를 해본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솔루션을 충분히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십시오.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네이버에서 월부닷컴을 칩니다. 네, 월급쟁이 부자가 되는 그곳 월급쟁이 부자들을 클릭 들어갑니다. 커뮤니티를 클릭해 주시면요. 구해줘 월부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구해줘 월부를 클릭하시면 여기 지금 쭉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사연 올려놓으셨고요. 비밀글입니다. 비밀글이라서 저희가 볼 수 없어요. 저희도 못 봅니다. 오로지 작가분만이 이 글을 보시기 때문에 한번 클릭해볼까요? 못 믿을 수 있으니까 네. 좋아요. 아무도 못 보네. 이렇게 비밀글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여러 가지 속 사정을 이야기하셔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거를 모두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하진 않으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정보나 내 어려움이 공개가 돼서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내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정말 고민해서 사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되겠지 하지 마시고 일단 행동으로 옮기시면은 사연 선정의 확률을 올릴 수 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이제 다음 구해절부 부동산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